위기의 부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조금은 특별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한 형태인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부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사라진 아내를 찾고 있는 남편과 전 재산 그리고 아들까지 잃어버린 남편의 사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죠.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 신혼의 단꿈. 여권, 돈, 통장 돈. 분위기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 나오고. 아이까지 데리고 종적을 감춘 아내. 너는 내가 애기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 이래서 바람에서 간 걸 어떻게 그만이지. 가족과 재산을 빼앗긴 남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안산. 이곳에서 가출한 아내를 찾고 있다는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벌써 5개월째라고 하는데요. 아내분이 집을 나가신 이유가 뭐예요? 저도 모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것도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것도 있죠. 남편 박 씨가 아내를 만난 건 1년 전 그리고 결혼 이제 중개업체를 이건 통해서였습니다. 그건 캄보디아에서 만났을 때는 사실 순수했습니다. 옷 입고 나온 거나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너무 순수해 보였습니다. 40이 넘어 선택한 국제결혼.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화상 전화가 옵니다.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여자가. 신혼 초부터 이게 친정가족을 바람이 핑계로 자주 돈을 요구했다는 아내. 결국 통장에 돈까지 빼내 달아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사람을 속일 수도 이런 방법으로 속일 수 있구나. 사기를 쳐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일단 업체 관계자에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못되면 그렇진 않아. 1년에 한 명 나올 까 생각해. 걱정하지 마. 도망가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댁에서 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가출이 이미 계획된 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성관계를 거절. 나가자고 하면 안 나간답니다. 힘든다. 다리가 아프다. 침대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확인한 남편은 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과연 보고 싶은 상대가 누굴까요? 캄보디아 사람 불러갖고 이 자료를 다 보여줬더니 놀래더라고요. 남자가 있고 애인이 있고 아예 이 사람은 결혼 생활하러 온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선 중개업체에서 어떻게 결혼을 성사시키는지 그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비행기표 예약해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5천원 내가 특별히 해줄 테니까. 그럼 그 전에는 자기가 그 여자 그 프로필 같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 이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약서보다? 댕댕이 봐야지 무슨. 여성에 대한 정보 대신 계약과 비용에 관한 설명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나이 차이가 20대 이상 넘으면은 규제를 내요. 이쪽은 더 줘야 돼요. 그렇다면 또 다른 업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자마자 직원이 여성들의 정보가 빼곡히 담긴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광고를 냈는데 이 아가씨에 대한 프로필이 없으면 영업 정지 먹어요. 하지만 이 말과 달리 현지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여성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얘가 접수하러 야 선물에 한국 남자가 좋다더라. 국제결혼 무슨 아무튼 그렇다더라. 그러면 야 너도 가자. 지 친구. 우리 집에 없는 앞집에 동네. 야 우리 그래 같이 가자. 얘를 통해서 6명, 7에서 20명 정도가 혹은 얘는 이만큼 등록이 안 돼 있는 아가씨야. 남성 한 명에게 여성 수십 명을 소개하는 불법 집단 맞선도 광고하고 있었는데요. 5명만 찍어서 그거밖에 못 보는지 여자분들을. 더 보자. 50명 정도 가야 된다. 1,000만 원가량을 내면 결혼까지의 과정은 속성으로 진행됩니다. 1차 4박, 2차 4박 정도는 가야 돼요. 5박 6일 전에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언제까지 사귈 거야. 국제결혼 이럴 수밖에 없어. 결국 위장 결혼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겠죠. 아내의 가출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나봤습니다. 안 했죠. 아버님 옷이 여기 걸려 있는 게 다인 거예요? 네. 다 여름 옷이고 겨울 옷은 그때 베트남 나갈 때 다 주고 버리고 가나서 없어요.
4년 전 브로커의 소개로 만난 베트남 국적의 아내. 작년 겨울 복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베트남으로 떠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이제 호치민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샤워하는 순간 한 5분도 안 돼요. 돈가방에 카메라, 핸드폰, 그다음에 카드, 저런. 달러 이렇게 한 것, 참 기도 한 안 차고 가방을 그러시네요. 네, 샤워를 통째로 하는 사이 가져가고 벌어진 있어요. 일이라고 신발도 합니다. 신기지도 않고. 이미 2년 전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11년 가출한 적이 11월 있었는데요. 15일. 아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서류상 이혼 상태였습니다. 펑펑펑 울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근데 그 울음이 아주 계획된 사기였어요. 홀로 한국으로 돌아온 뒤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기 일수. 식사를 할 때면 아이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애기가 밥이라도 잘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고요. 애기 엄마가 엄마답지가 않아서 그냥 먹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요. 남편들은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아내의 가출을 가정 문제로 치부하는 탓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영사님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수사가 진행도 안 하고 서류가 그대로 그 서랍장에 있는 걸로서만 제가 알게 됐었어요. 법무부에서는 대래 저보고 그 여자가 어디 있는가 알면은 저보고 알려달랍니다. 비자가 만료되면은 그때는 뭐 단속을 하다 뭐 잡히면은 잡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아내들의 가출이 많은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정은 어떨까요? 귀하 목적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 지금 연락 두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국내 체류하면서 일하려고 그냥 확률이 높아요. 수마전하고 홍대 가서 마늘 찾기 외국인만에 불체자까지만 많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혼의 꼬리표가 붙게 된 남성들. 하지만 어려움을 호소할 때도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전혀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온갖 집안 물건을 탈취하고 도망을 가도 한국 경찰, 검찰,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부부간의 친족간이라고 해서 절도가 성립이 안 되고요. 피해가 늘자 업체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여성을 다시 소개하는 계약서 조항을 만들었다는데요. 2달 이내 도망가면은 우리가 제출해 주는 건데 2달 지난 거는 우리 책임은 없어요. 3개월이나 4개월 같은 경우는 회원님이 300을 내야 돼. 회원님도 잘못한 게 있고 뭔가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야.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업체는 보증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문제는 회피하고 있었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데요. 와이프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매번 가는데 아직까지 조금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요. 명확한 제도 없이 피해자만 늘어가는 상황, 국제결혼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저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심정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인데 문제는 중개업체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같지가 않고 말이죠. 물건 판매하는 느낌이 자꾸 그러니까요. 들어서 좀 걱정스럽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까지가 설 연휴였잖아요. 근데 예. 가족들에게조차 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해서 어제 홀로 명절을 보내셨다는 점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예.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분들 역시 이주 여성들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셨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도 그 돈거래가 수반되는 불건전한 국제 결혼 관행 때문에 위장 결혼과 인권 침해 사례 등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또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그 여전히 중개를 어떤 돈벌이 수단만으로 생각하는 불법 중개 업체와 브로커들 때문에 이주 여성과 한국인 남성 결혼 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올 하반기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런 결혼 중개 업체의 책임과 처벌이 굉장히 강화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이혼 원인이 원만한 소통을 그 방해하는 언어 장벽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언어 장벽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문화 장벽을 넘는다면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